굉장히 급해요. 일단은 우리가 항생제를 생활 속에서 많이 줄여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근데 마음에서는 또 어때요, 여러분? 마음의 독은 뭐예요? 제가 해보니까 네. 관계에 있습니다. 키포인트로 저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를 개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또 많이 또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관계에서도 나와 함께 누구? 나와 만나는 타인이잖아요. 이 관계를 여러분이 잘 해결해야 마음이 굉장히 또 건강해지고, 저는 우리 몸의 근육처럼 마음의 근육을 단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애니어그램은 일단은 예전에는 고대 시대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영적인 치유 쪽으로 됐는데 서양에 가면서 성격 이론으로 된 거예요. 성격 이론으로. 그래서 제가 처음 애니어그램을 배울 때가 2008년도가 9년도인데 그때는 서양에서 들어온 애니어그램을 배웠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는 배우진 않았지만은 애니어그램을 한국화 시켜서 만드실 분이 있어요. 그 교수님. 근데 제가 그 커리큘럼 보니까 단계를 엄청 많이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배우실 분들은 그쪽으로 가시면 좋고, 다양해요. 청소년부터 포함해서 부부, 또 진로 되게 다양한 게 있는데, 제가 또 나중에 배운 건 대학원에서 배운 거 뭐냐면 저희 스님이죠. 스님부터 영적인 성장을 나를 알고 내가 치유하는 쪽으로 가기 위한 애니어그램을 제가 배우게 된 것을 다시 나눔을 해볼게요. 애니어그램 사실 이렇게 성격으로 나와 있는데 성격 유형만을 보는 건 아니라는 것을 좀 잘 아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그래도 내가 사람으로서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왜 알아야 될까요? 일단은 나도 잘 이해 못하고 타인도 이해 못하는, 특히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 갈등에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맞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겉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성격을 통해서 우리가 나를 알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성격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성장하면서 변하는 걸까요? 둘 다 있지 않나? 저희 스님은 바뀌든 간에 자신을 잘 아는 게 가장 먼저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전에는 애니어그램 여러분 보시면 고대 2000년부터 4000년 전에 이미 나와 있던 거고요. 여기는 이렇게 다양한 나라에서 이렇게 영적인 수행으로 많이 택했던 부분이고, 부르지프라는 사람이 굉장히 또 선구전 임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서 이제 나란조 이분들에게서 그냥 성격 이론으로 이제 고착이 된 거예요. 애니어는 9개의 그램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도형을 보시면 동그라미는 뭘 뜻하냐면 본질, 그리고 영적인 본성, 통합적인 부분을 동그라미 도형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각형은 369, 9번이 이렇게 중심이 되는데 균형, 중도, 상호작용이라는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1, 7, 5, 8, 2, 4 이 부분을 이제 헥사드라고 하는데 성격은 다양하게 역동되고 변하기 때문에 저 헥사드로 또 변화된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다 합쳐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애니어그램이라고 생기는 거고요. 위에 있는 8번, 9번, 1번은 이제 의지형. 다른 서양의 애니어그램은 장형이라고 하는데, 또는 본능형이라고 하는데, 저희 교수님은 의지형으로 이제 표현을 했고, 네, 감정형. 2, 3, 4는 감정형인데, 제가 4번이거든요. 4번인데 감정형이고, 그 다음에 5, 6, 7번은 사고형. 사고형에서 주로 생각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는 분들이죠. 이런 도형이 이렇게 모여져가지고 각 번호가 생기게 되는 거죠. 1, 2, 3, 4, 5, 6, 7, 8, 9 9개의 성격 유형이고, 뭐 이제 각 키워드가 있는데 이건 제가 뒤에 좀 넘어가서 이렇게 해드리고, 그래서 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의사결정을 하거나 뭔가 내가 행동을 할 때 힘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머리형은 주로 머리를 많이 쓰죠. 가슴형은 이렇게 가슴을 주로 많이 쓰고, 장형은 자신의 본능적인 에너지를 많이 쓴다고 보시면 돼요. 죄송해요. 그리고 또 나가줄게. 그러면 여러분 볼게요.
이 사람은 하회탈이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환하게 웃고 있잖아요. 근데 가면이에요. 속은 막 미치겠고 들뜨고 있는데 사회적인 이미지상 이 사람은 웃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이 자아가 있는데 이 의지형들은 또는 장형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나의 힘, 나의 바운드리, 나의 조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의지형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약간 조금만 강박적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집착도 하고 또 안 될 때는 화를 잘 내요. 분노의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이 가슴형들은 어때요? 굉장히 많은 사람, 특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굉장히 갈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약간은 그 사랑을 받지 못할 때 다양한 형태로 히스테릭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좀 부정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사고형은 어때요? 맨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려우면 이 두려움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망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정에 대해서 머리형은 사고형은 안정이 중요하고 가슴형은 인정과 사랑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의지형이나 장형은 자신의 어떤 바운드리나 힘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성격이 머리형, 가슴형, 장형으로 나눠졌을까요? 본능형 또는 장형, 가슴형, 머리형 나눠졌을까요? 우리 뇌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뇌는 보시면 첫 번째는 본능의 뇌인데 이 뒤에 보시면 손에 보이시죠? 이걸 파충류의 뇌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우리의 생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본능의 뇌, 소뇌라고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 생명과 연관된 부분들이 주로 어디냐? 장형이 많이 이 부분에 포함됩니다. 특히 생명이 위협적인 부분, 도망가거나 공격하거나 하는 본질과도 굉장히 연결되어 있고 아주 오래전부터 발달된 파충류의 뇌라고도 표현됩니다. 감정과는 상관이 없죠. 이분은 오로지 나의 생존, 본능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표현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감정의 뇌입니다. 감정의 뇌는 뭐예요? 이제 우리 아로마 하신 분 잘 아실 텐데 변연계, 중뇌라고도 하고 이 변연계인데 여기는 굉장히 많은 감정들이 우리 정보를 주고받고 하고 또 있고 거기에는 또 하나 중요한 기관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편도체라고 아세요? 아미그달라라고 하잖아요. 아미그달라. 여기는 정서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얘 때문에 우리가 발표 불안이 있는 거예요. 제가 발표 불안이 있었던 거 뭐냐면 여기에 그 부정적인 감정이 스피치를 할 때마다 자꾸 떠올라요. 여기 편도체가 너무 활성화되면 원래 얘가 활성화돼야 예전에 우리 원시인 때는 그 무서운 동물을 만나면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날 선택하게 하는 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싸우든지 도망가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무서운 동물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에버랜드 가야 만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직장 상사 또는 내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또 여자분들은 이제 또 좀 그럴 수 있지만 물론 좋은 시부분도 있지만 시어머니 또 내가 싫어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 이게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계속 긴장해요. 특히 발표부에 있는 분은 발표 사용만 나오면 얘가 활성화돼요. 그러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이 전두엽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감정에 대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발표 불안을 극복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여기는 나를 평가하지 않잖아요. 편안하잖아요. 편도체가 편안해지면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조절력, 충동 조절력, 감정 조절력,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작업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여기가 활성화돼야지 생기는 건데 자꾸 편도체가 활성화되는 거 어때요? 불안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말을 못해. 어쨌든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애니어그램에서 가슴형들이 이렇게 편도체의 부분이 많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가슴형이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가장 늦게 발달된 데 있죠. 우리 대뇌라고 하는데 사고의 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성장했잖아요. 동물 중에서 가장 몸도 약해. 달리기도 느려. 사람 발톱도 없고 치아가 날카로운 것도 아니잖아요. 달리기 보니까는 우리 사람이 제일 빨리 달리는 그 누구죠? 무슨 남자 선수? 44km밖에 안 돼요. 근데 강아지가 80km.
지금 치타가 120kg 달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건 생각할 수 있는 이 DNA를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 중요한 건 이 DNA를 갖고 있는 분이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때요?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통이 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늘 불안해요. 여러분, 우리 그 발표 불안이 있거나 특히 요즘에 차 사고 나서 운전 불안이 분은요, 운전하지도 않는데 운전 생각만 하면 불안해요. 그런 경우 없으세요? 또 누가 올까봐 벌써 미리 걱정을 해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서 뇌 발달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에니어그램이 감정형, 사고형, 의지형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마음의 새쌍둥이라고 해서 그거를 감정, 생각, 갈망 또는 의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다양한 자신의 마음에 있는 일어나는 감정, 사고, 의지형이 결국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면서, 물론 우리가 머리만 쓰는 사람은 없겠죠. 다 존재하지만 주로 어떤 걸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 감정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감정형은 어때요? 이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문제 아세요? 다른 사람들과 친밀감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사랑과 인정받는 것을 엄청나게 갈구합니다.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괴감이 들고 좌절감이 들고 수치심을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보세요. 그러면 이분들은 거짓된,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거짓된 이미지를 만들어 좀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미지를 만들어서 관심과 지지를 끌어올려고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과 함께 그 수치심을 느끼고, 그런 게 내가 원하는 게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굉장히 심정적이 됩니다. 가슴형은 2번은요. 가슴형 중에서도 2번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특히 제 동생이 2번이거든요. 유튜브에 안 올라가야 될 텐데, 남을 되게 많이 도와줘요.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도와줘서 내가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고 해요. 선물도 많이 해주고, 자기가 힘들면 어떤 힘든데도 불구하고, 몸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노래도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2번이 그래요, 성향이. 거절도 못해요. 예, 거절도 못해요. 2번 특히 그렇습니다. 근데 3번은 또 반대예요.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성공해야 돼. 내가 유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발과 성공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성공자들의 이미지 중에서 되게 세련되고 멋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3번이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성공하고 유능하지 않아도 사랑받을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첫 만남 치유센터 오면은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데, 이 사람은 이거에 집착을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럼 본인이 성공 못했어. 한 번 실수했어. 어때요? 그러면 수치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는 4번이에요. 이 사람은 남과 내가 달라야 돼. 예술가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개성, 독특한 멋이 있어야지만 내가 사랑과 인정을 받는 줄 알고 그거에 어마어마하게 집착을 해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우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사실은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관계를 또 원하면서도 어디 조직에 들어가면 또 아웃사이드, 혼자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우울한 타입이에요. 근데 결국 이분들은 뭐냐면요, 우리 센터에 와야 돼.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너무 좋지만, 너무나 자기가 힘들도 불구하고 남을 막 이렇게 도와주면서라도 사랑과 갈구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집착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뭘 도와줬는데 고마움을 표시하지 않으면 굉장히 짜증을 많이 냅니다. 봉사도 또 주로 많이 해요. 많이 하죠. 봉사도 많이 해요. 물론 봉사는 좋은 거지만, 그래서 이분들은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합니다. 2번이 자주 느끼는 감정은 자부심이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니까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내 가슴에서 올라와야 되는데, 내가 외부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그거를 하면서 또 나중에 뒤에서 수치심을 느낍니다. 3번은 사실은 너무 모든 사람이 완벽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효과적으로 성취해야 되고 주목받아야 되는 거니까 항상 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강박적이죠. 만약에 내가 잘 못해요. 작은 실수를 했어요. 무대에 올라가서 강의하다가 스피치를 좀 실수했네. 집에 가서 어마어마하게 공허감과 수치심을 느낍니다. 굉장히 힘들죠. 그 다음에 4번은 만성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제가 했잖아요. 외로움이 그래서 어디가에 속하고 싶으면서도 속하면 어때요?
아웃사이드처럼 이렇게 혼자 있는 거예요. 또 같이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내가 항상 남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죠. 회피를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감정적으로 이분들 특히 감정적인 동요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많이 본인도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사고 중심입니다. 사고 중심. 이분들은 키워드가 뭐라 했죠? 불안. 가수명은 사랑과 인정인데 이분들은 뭐예요?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내와 함께 대안, 내가 어떻게 해야 안전할 수 있는지 대안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생각하는 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안전한 공간 확보가 되게 중요해요. 이런 분한테 막 다짜고짜 만나자고 하고 얘기하고 발표하라고 하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불안에 대처하는데 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7번은 어때요? 외향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불안에 비해서 자꾸 모임을 나가. 지금 이제 좀 이따가 우리 센터 모임 하다가도 중간에 뒤에 또 뒤에 모임도 있고 하루에 3-4개가 모임이에요. 즐거움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 불안에 대해서 내가 즐거워야 그걸 불안감을 안 느끼니까. 그러니까 너무 막 번잡하고 오지랖도 넓고 막 그렇죠. 이분들은 그렇게 불안감을 회피하고 있고 6번은 충실한 믿음을 있는 곳에 가길 좋아해요. 교회를 가길 좋아하고 아니면 또 그런 단체 있잖아요. 단체를 좋아하고 그 안에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하고 굉장히 신앙심도 높고 어떤 조직에서도 헌신도 굉장히 높아요. 항상 보면 어디 가서 놀러 갈 때 보시면 음식 준비하고 요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이 이 6번이 되게 많습니다. 5번은 어때요? 불안하니까 굉장히 밖에 활동을 안 하고 주로 집에만 있고 컴퓨터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봅니다. 이분들은 불안할 때 뭐 하냐면요. 지식을 추구해요. 정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수집을 합니다. 그 정보를 많이 수집해야 내가 불안감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5번은 특히 아주 작은 집이라도 나만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 공간 안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정보를 공부하고 서치하고 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좀 더 들어가 보면 5번은 결국에는 이렇게 특히 우리 NLP라든지 이런 체면 공부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그런 정보를 모으고 지식을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하고 자신만의 운동처가 있고 사실은 인간관계가 굉장히 좁고 물론 깊이도 하지만 좀 좁습니다. 고립을 많이 선택을 하고요. 6번은 두려울 때마다 어디로 가요? 자신이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공간 속에 가려고 하고 또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이런 공간에 가서 있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선택을 잘 못해요. 뭐를 했을 때 이거 저거 선택을 잘 못합니다. 7번은 현재에 대한 만족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 다양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찾는 성향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지 않나요? 생각하는 사람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을 이렇게 피하지 말고 모든 사람은 다 두려움이 있는데 결국엔 코치님 얘기했지만 두려움 중에서 실제 일어날 일은 많지 않잖아요. 이분들은 그걸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의지, 중심형, 장형이라고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독립성, 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기만의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경계선이라고 하는데 자기만의 독립된 영역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경계도 굉장히 확실하고요. 만약에 내 조직이나 내 그룹이나 여기에 누군가 침범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분노를 많이 합니다. 화를 또 잘 내고 또 중요한 건 이분들은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특히 이 8번은요. 어쩌면 우리 정동훈 교수님 8번에 있을 수 있는데 8번은요. 정말 불굴의 의지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동일의 걸 꾸준하게 해줍니다. 8번 맞아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첫 만남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몇십 년째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너무 놀랍죠. 8번은 진짜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죠. 근데 약간 좀 불건강하실 때는 화가 좀 많으실 수 있어요. 어쨌든 화를 표출하고 9번은 평화로운 사람이고 중재자인데 사실은 이 9번이 딱 보면은 품체도 넉넉한데 말도 느리고 행동도 느리고 근데 이분들은 뭐 하나 꾸준하게 하는데 저희 처남이 9번인데 중요한 거는 굉장히 조금 답답할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6번보다 더해 선택을 못해요.
양쪽 이것저것 선택도 못하고 갈등을 싫어해서 갈등 관계를 좀 회피합니다. 그 다음에 1번은 되게 완벽주의. 박정희 대통령이 어쩌면 1번일 수 있는데 이분은 완벽을 추구하고 굉장히 정확한 판단. 또 이 장형은 되게 힘이 있는 형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중요한 건 에너지가 떨어질 때는 굉장히 많은 분노나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있다. 8번은 진짜 힘이 있어요. 끝까지 밀어붙여요. 뭘 하나 해도 마지막까지 하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되는 굉장한 신념도 있죠. 열망도 굉장히 강하고요. 또 통제하는 힘도 굉장히 강합니다. 굉장히 큰 리더죠. 9번은 약간은 좀 뭐라고 할까요? 갈등 관계도 싫어하고 9번은 어쨌든 약간 영적인 부분을 갖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무력감도 자주 느끼고요. 자기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고 또 약간은 조금은 게으름보다는 약간 좀 행동이 느릴 수 있다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죠. 그다음에 1번은 이제 완벽주의이기 때문에 잔소리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어쩌면 저희 어머니가 애정을 1번 할 수 있는데 1번은 진짜 무에서 창조하는데 더 중요한 건 완벽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적인 말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그 기준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억울하면 또 역시 화를 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역시 잘 참고해야겠죠. 8번은 직설적이고 9번은 아예 말을 안 하고 1번은 참았다가 얘기하고 가르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다 된다 보네요. PPT가. 다 됐어요? 나 뒤에 있는. 이렇게 다 됐네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애니어그램을 짧게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애니어그램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애니어그램 성격이 나를 껴 맞추면 안 된다고 표현해요. 저희 지도 교수님. 왜냐면 모든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성향과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내가 어떤 성격인지를 찾아가는데 참고할 수 있는 게 애니어그램이고 그 애니어그램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집착되어 있는지 아셔야 돼요. 나는 누군가 늘 나를 있는데도 사랑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누가 반응해요? 부모님이? 친구가? 배우자가? 아니요. 유일한 사람은 나예요.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야 되는데 저희 센터에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같이 해주고 그걸 통해서 내가 트레이닝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랑과 인정에 갈구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굉장히 특성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명상이나 이런 트레이닝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머리형들은 5번, 6번, 7번은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세상은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불안한 일이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거에 너무 빠져들면은 내가 삶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안에서 불안감을 또 그대로 느껴보는 훈련을 많이 합니다. 호흡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두려움을 피하려고 여기 쫓아다니고 어디 의지하고 공부하지 말고 또 두려움 자체를 그대로 느껴봐라. 이게 성장의 중요한 포인트고요. 장형은 또 뭐예요? 굉장히 의지가 있고 자신만의 어떤 힘과 영향을 갖고 있지만 이분들도 뭔가 내가 특히 이 영역 안에 가지려고 하고 또 내가 힘을 꼭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또 어떤 분은 또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1번이고요. 또 그냥 갈등을 힘들어하는 게 9번인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힘을 들이지 않아도 되고 모든 사람은 그대로 있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집착하지 마라. 내 영역에 나의 힘에 내가 어쩌면 가끔은 힘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성격에 집착되어 있지 말고 자신의 성격을 일단 알고 그대로 수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편도체가 자꾸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나와서 또 발표를 하고 누구 만나서 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벗어나려면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요. 센터에 오면은 일단은 오는 순간 여기서부터 우리는 편안해져요. 왜? 나를 평가, 판단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제일 좋은 건 호흡이라든지 명상을 하면 되게 좋아요. 또는 체면 배우신 분은 체면해도 되고 또 요가를 배우신 분들은 요가 니드라라고 해서 나를 이완시켜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훈련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편도체가 안정화되면은 제일 중요한 거 이 전전두엽이 활성화돼요.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일단은 충동도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뭔가를 할 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하는 훈련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 센터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나 사랑, 자기 사랑, 타인 사랑이기 때문에 셀프 긍정 토크를 굉장히 많이 트레이닝 시킵니다. 일단 이완된 상태에서 편집자가 가라앉은 다음에 이런 훈련들로 명상을 하면서도 자기 암시 또는 시각화 우리 할 때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전전두엽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훈련들이죠. 감사 얘기도 포함됩니다. 긍정 토크, 아까 봤던 것처럼 여러분 혹시 EFT라고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그 긍정적인 타점을 돋으면서 자기한테는 긍정문제 있거든요. 그런 훈련들이 나를 이 전전두엽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주는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정리하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세상으로부터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하고 안정받으려고 하고 뭔가 내가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내가 나를 재양육해야 해. 양육에는 가장 중요한 게 수면. 잘 잘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먹는 거. 식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운동이에요. 뭐 헬스클럽 가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걷기라도 괜찮고 아니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명상 또는 체면을 통해서 나를 지속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편도체를 가라앉히고 전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제가 앞으로 제가 많은 것들을 하고 싶으면 저는 이런 방향으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셀프 메디케이션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각자 스스로 그것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부분이 저의 방향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